소장님, 네네. 예, 오늘 또 뵙는데요. 네. 오늘은 그 아파트 전기 기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기 하신 분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 들어올 때 전기 기사 어떤 자격이 있어야 아파트에서 그 전기 기사로 일할 수 있느냐? 네네. 먼저 아파트에서는 이제 그 수용 용량이 수변전 합쳐서 용량이 1000kW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상주를 해야 됩니다. 전기 기사가. 네. 전기 기사님이 상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지 뭐 여기 아파트 상주를 하는 전기 기사 그 전기 주임이라든가 과장이 될 수 있느냐? 네. 그 요건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 네. 자격증은 당연히 전기 기사가 있으면 제일 좋고요. 네. 그다음에 산업 기사까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기능사 안 됩니다. 네. 자, 기능장이야 되겠죠. 네. 자, 그 정도는 돼야 되고 기능사는 안 된다. 기능사는 안 됩니다. 기능사. 네. 기능사는 수용 용량이 안 맞기 때문에 네. 안 되는 거고 전기 기사가 이제 없었을 게 아파트가 비었을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30일 이내는 네. 관리소장이 대리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리로 네. 이제 서류를 자 그렇게 신고를 해놓으면 네. 그러면 그 보통 그 전기 기사분들이 아파트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전기 기사님들은 네. 특별히 관리소장이 지시를 그러니까 애매하죠. 네. 전기 기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원래 변전압이라든가 이런 이제 전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수용 이게 한전에서 오면 우리 변압기 거쳐서 다운해가지고 각 세대에다가 공급을 하는데 우리 그 전기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제대로 이렇게 전기에 대해서 뭐 공급이 되는 그 막 MDF 판넬이라든가 이렇게 다 검침을 하고 네. 그 비상 발전기를 네. 이제 매월 이제 우리 그 주택가에서 공부하면 비상 발전기를 의무적으로 돌려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달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15일 달에 이제 일회 번 이상 정도? 뭐 네. 1회 이상 뭐 15일에 1회 이상 뭐 네. 그렇게 되는데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아마 그 명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 조항을 보면 제가 네.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네. 그것을 꼭 필히 돌려주고 그에 대한 일지를 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네. 해야 되고 그것을 제일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그다음에 중요한 거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 세대 각 동마다 네. 그 분전압이 있습니다. 그 각 동마다 네. 그 분전압에 대해서 혹시나 그 거기서 점검 네. 이제 그런 걸 하고 이제 제가 보는 크게 전기 기사님들이 지금 일반 아파트 네. 이제 지금 분양받는 아파트는 모르겠습니다. 전기 시설이 더 이제 더 틀려졌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자 지금 한 10년 된 아파트 정도는 굳이 뭐 특별한 제가 보기에는 일이 없습니다. 전기 기사님들은 네. 그냥 자기 그 자격증 퀄리티만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우리 주택 관리사에 비교해 보면은 네. 전기 기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직 부족해. 우리 주택 관리사는 아주 공급이 많고 네. 예, 수요는 적고 근데 전기 기사는 반대 현상입니다. 반대 현상. 네. 그래서 전기 기사님들이 좀 속된 말로 하면 이제 전기 기사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자, 좀 이렇게 힘들고 그런 데는 금방 옮겨버려요 아파트를. 왜냐하면 들어갈 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관리소장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파트를 이제 일고 나가는데 네. 이제 우리 설비도 있겠지만은 설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같이 일을 해야 돼. 전기는 전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설비는 설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동시에 같은 일을 100직장도 한 장을 들면 훨씬 가볍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기 일은 당연히 본인이 전문적이게 하시겠지만은 네. 뭐 설비 뭐 흙을 판다든가 뭐 배수를 낸다든가 뭐 어떤 짤막한 네. 공사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전기사님들 도와주면 좋은데 네. 또 안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본인 나름대로 전기 일만 한다고 또 그런 갈등이 또 소장이 또 그런 애매한 데가 많아요. 그걸 또 강제적으로 막 시키다 보면 갑자기 그 다음 날에 사직서가 앞에 써져 있고. 근데 참 괴로운 현실입니다 이게. 이게 전기 기사님들은 상당히 좀 그 초이스를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넓은데요. 전기 기사님들은 아주 급여도 소장하고 솔직히 급여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급여가 보통 얼마나 받는데? 급여가 지금 우리 500세대 기준에는 네. 한 250에서 6, 70까지. 네. 그리고 1000세대 가면 한 300 정도 받습니다. 전기 기사님들이. 예. 거의 관리소장하고 갭이 한 3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갭 3, 40만 원 정도. 또 네. 안 난 데는 한 10만 원 정도. 네. 아주 전기 기사 자격증이 아파트에서는 왔다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소장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뭐 민원도 많이 처리 안 하니까.
민원이 있을 리가 없죠. 전기가 끊기진 않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죠. 민원하고 상대를 직접 많이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네, 전기에 그리고 동대표하고 대해서는. 갈등도 별로 없고. 없죠. 자기 일만 하면 되는데. 아, 그 기술적인 부분만 하면 되니까. 기술적 부분도 없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계속 다 잘 나온 뒤 무슨 기술이 필요하겠습니까? 크게 할 일이 없네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하다못해 우리 아파트 전기 기사님이 한 달 정도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어요. 제가 또 전기 쪽을 좀 알기 때문에 네. 제가 일을 해봤는데 거의 태가 안 납니다. 있으나 없으나. 저는 이제 세대에서 막 안전기구 전부 다 갈 줄 알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 부분도 많이 봐줘요. 네. 이제 원래 아파트는 공용 부분만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지역구에서는 이렇게 같이 전용 부분도 같이 봐주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네. 특별히 관리 규약에 그런 게 없으면은 네. 그 관행대로 해온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우리 아파트는 그렇게 같이 이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 기사님들은 하루에 제가 보면은 우리 전기 기사 하루 일과를 보면은 네. 아침에 처음 오면은 이제 무조건 전기실에 가서 네. 좀 있다가 네. 그다음에 또 올라옵니다. 네. 올라가고 이제 할 일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놉니까? 그건 모르겠으면 제가 논다가 뭐 말을 못하고 그나저나 뭐 어디 가 있고 짱방에 아, 뭐 그러니까 뭐. 전기 기사는 아무튼 여유도 있고 그러지 아주 여유가 많죠. 예, 그리고 갈 때도 많고. 갈 때도 많고. 네. 전기 기사 자격증이라도 이제 좀 그 가르치는 공부 끝나고 나면은 전기 기사 자격증 여유 있으면 하고 다니면서 저도 따도 그렇죠. 괜찮고. 전기 기사를 좀 따고 싶죠. 아직 젊은 나이니까. 네. 근데 아직은 좀 공부보다는 이 주택관리사 소장이 아직 좀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저도 이제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는 것보다는 네. 전기 기사를 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 일반 남자 소장님들은 네. 저는 그거 전기 기사를 꼭 추천합니다. 네. 자격 조건이 필요해요. 네. 대학교 네. 졸업을 했다든가 그 Q넷 가면 네. 본인이 딸 수 있는지 전기기사를 안 딸 수 있는지 자격 요건을 본인 스스로 물어보면 네. 그 조건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사라는 것은 네.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네. 기능사에 몇 년 경력이 있어야 되고 네. 다 그런 게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건 자 큐넷에서 가셔서 저 1대1로 상담을 해도 가장 좋고요. 적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300세대 정도 된 데는 전기 기능사도 나 그 일하는 거 봤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네, 것은 네. 헬플라스 상주가 아니고 네. 이게 우리가 전기 선임하죠. 선임이라고 하죠. 네, 왜 그렇죠. 그러냐면 네. 굳이 상주를 안 하고 이제 외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점검. 점검만 해주는 네, 거죠. 네, 네. 그 역할만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이게 그 아파트가 좀 사이즈만 커졌지 그 역할을 해도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네. 근데 법령에서 네. 정확하게 1000km 이상은 상주를 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지금 아파트가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전기에 대한 것은 특별히 한전에서 공급이 되지 전기가 끊어졌다. 네. 그래 보면 전기 이사가 고치겠습니까? 아니죠. 한전에서 다시 또 와서 다 수급하는 거예요. 아. 전기 기사님은 직접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하고 그걸 안 씁니다. 네. 다 한전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그 하다못해 이제 뭐 가로등 네. 가로등이 불이 나갔다. 네. 뭐 센서등이 불이 나갔다. 네. 나 이런 것은 당연히 고쳐야죠. 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실력만 있으면 다 고칩니다. 근데 왜 소장들이나 그 직원들한테 안 맡기냐면 그걸 네. 사고가 났을 때 네. 전기 감전이 돼가지고 누가 고치다가 떨어졌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걸 해야 될 사람이 이걸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니야 되잖아. 그렇게 이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격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전기 기사가 했으면은 그나마 자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선에서 끝나버려. 네. 근데 만약에 무자격자가 전기 가로등을 갈다가 전기를 맞아갖고 떨어져갖고 사망 사고 일어났다 합시다.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기 기사가 의무적으로 법령에 놔두는 겁니다. 네. 근데 거의 사고 날 확률은 없죠. 네. 지금 신문 봐보면 누구 떨어졌다고 죽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런 거예요 아파트가. 아, 약간 형식적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좀 명분만 넣고 자격증만 넣고 있다는 게 낫다. 아, 차라리 설비 2명이 내가 보기에는 훨씬 낫다. 그래도 이제 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법령을 없이 따라가야 또 되니까. 그렇죠. 가로등도 교체해야 되고 이런 것도 교체해야 되고 세대에서 안전기 떨어지면 또 바꿔줘야 되고 네. 또 뭐 전기가 또 세대 또 단자함이 떨어지면 또 그것도 봐줘야 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 기사가 지금까지 이제 아파트에 취업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격 요건과 또 근무 조건은
우리 주택관리사 소장님들보다 훨씬 더 고박이 5는 좋다. 아, 간단하게 해서 고박이 5는 좋습니다. 네, 그것도 상당히 그 퀄리티가 있고요. 그렇죠. 네. 클래스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자격증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자기 위시를 하는 겁니다. 자기 함부로 이렇게 지시를 소장님들이 다 할 거예요. 제 마음을. 네. 쟤를 들어본 사람은 소장님들 다 제 마음을 알 겁니다. 네. 컨트롤이 쉽지 않다. 네. 그분들은 쉽지 않다. 예, 우리 그 주택관리사에 관심 갖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객없이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